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영규 대표입니다. 오늘 주말 이제 일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은 아직도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 연설을 하면서 화합을 강조하는 승리 연설을 했죠. 화합을 강조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불복하면서 극심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두의 예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순리대로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바이든 쪽으로 굳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뭐 연방법원에서 결정해라 라고 아예 주사를 던지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아름다운 우아한 퇴장을 할지 아니면 계속 극심한 소송전을 벌일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최종 승리를 하면서 279석의 의석을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피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이제 트럼프화된 이런 어떤 또 하나의 사상이 퍼지면서 좀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이든 후보가 얘기한 것만큼 그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펼쳐지게 될 앞으로의 주식시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이 기간 동안 증시가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미증시의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고. 키움증권은 이 미국 지수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놈들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보지 말라는 걸까? 미증시에 떡 찍으면 떡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잘 못 보는 건가요? 어쨌든 가파른 상승세, 취임 기간 동안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던 증시였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한 이후에 내달렸던 증시였는데요. 정말 비명을 지를 수 있는, 환호성이 아니라 정말 비명 소리가 나올 만큼 증시는 급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친기업적인 정책, 그리고 자국 기업을 위한 정책, 다른 나라를 묵살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기업을 위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증시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예기치 못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모든 이 업적을, 경제적인 업적을 한 번에 무너뜨린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코로나19였죠. 트럼프는 코로나19의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코로나19는 별것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의 고집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수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정책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절대 코로나19를 인정하지 않죠.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방역을 해야 된다니, 뭐 봉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다른 나라들이나 뭐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런 봉쇄라든지 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무시하는 경향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시는 다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지만 가장 치명타로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증시는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괴롭혔던 올해에도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도로 전부 다 회복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함께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 쪽에서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친기업적이었던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친기업적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뭐 세금이라든지 각종 규제를 들고 나올 바이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상원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차지하느냐. 상원이 차지하게 되면 각종 법안을 상원에서 막아버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규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원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상원을 공화당 쪽에서 지금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뭐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거죠. 바이든으로 기울었다면, 또는 트럼프로 기울었다면, 과연 종목별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트럼프 쪽으로 가면 어느 쪽, 바이든 쪽으로 가면 어느 쪽,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극명하게 수혜주들이 갈렸습니다. 바이든 쪽으로 기울게 되면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친환경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풍력, 태양광 등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죠. 대선날 아주 개인들 물량을 탈탈 털어갔다가 금요일까지 다시 한번 올랐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차트 한번 보죠. 캐시코트레일입니다. 털리셨나요? 저는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이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분들은 금요일 만원 이상권 9,500원 드렸는데 상한가를 갈 줄을 몰랐거든요.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잔량 남겨두시라고 했는데 자금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1200원 제가 이제 그때 또 방송 중에 질문이 나와서 그냥 제가 방송국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팔고 가시려면 1200원 뭐 지금 가격에 팔면 되시겠다, 더 보시려면 뭐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강력한, 그러니까 대장주가 됐어요. 캐시코트레일이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털렸느냐예요. 11월 4일날 저는 11월 4일날 털릴 만한 물량도 아니었지만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바이든이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지고, 경선이 아니지, 대선에서 떨어지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이쪽 섹터가 죽을까요? 이쪽 섹터는 죽을 수가 없다.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절대로 죽을 리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매수 포인트다. 잡아가자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하루 만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죠. 당연한 겁니다. 이날이 오히려 저도 밑거리가 있었으면 또 공략을 해봤을 거고, 굳이 오늘 사야 되나 내일 더 떨어지면 사자라는 저는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바로 급반등 올라가줬고요. 금요일날은 이렇게 멋지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급락, 이것을 투매를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하려면 이날 시가에 팔아야지. 왜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팔려고 합니까? 뭐 상황 나오고 재료 나오고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살려고? 보고 나서 팔려고? 말이 안 되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이날 오전에 허용되는 말이고요. 악재에 살아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이거를 잘 수행하신 분들은 아마 엄청난 수익 보셨을 거고요. 우리도 캐시코트레일 아주 짭짤한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시코트레일이 이제 친환경 쪽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든은 기후정책에 2,000조를 쏟아붓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점, 파리 기후협약에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탈퇴했었는데 바이든은 다시 바로 가입을 하겠다고 했죠. 세계보건기구에도 다시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쪽으로 된다면은 이제 이 기후 정책에 쏟아부을 이 자금들을 생각해 볼 때 친환경 쪽 수혜주로 꼽히게 되니까 일단 관심. 근데 사실 미국에서 뭘 한다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재생 그리고 기후협약, 이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계속 몇 년 전부터 테마가 형성된 이유가 미래 산업이고 앞으로의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를 포기하고는 무엇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코트레일 상한가, 그리고 후성도 강세인데요. 후성은 무겁습니다. 길게 보셔야 되니까
좀 가벼운 종목 쪽으로 좀 옮기시고요. 한솔홈데코와 같은. 이 풍력 쪽도 보셔야 되는데, 풍력 쪽은 전통적인 대장인 동구 SNC 역시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가볍긴 가벼운데요. 시세에 대한 신뢰도가 요즘 많이 떨어지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매물대들이 너무 두껍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차트 왼쪽 부분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높죠. 왼쪽이 낮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가기에는 좀 더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차라리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왼쪽에 산이 좀 없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관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조금 전에 짧게 얘기했는데,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약에 조속히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뿐만 아니라 WHO에도 다시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WHO가 너무 친중국 성향이라서 탈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면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은 코로나를 이겨보겠다라는 인식, 강한 미국 대통령, 이것이 트럼프의 모토이기 때문에 코로나 따위 질 수 없었거든. 그래서 WHO 따위 필요 없어, 난 혼자 이겨낼 수 있어, 이게 강한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였는데, 그냥 이미지였을 뿐이죠. 이미지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바이든은 현실적입니다. WHO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라고 복귀 의사를 비쳤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미국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각 주지사라든지 이제 다른 계층들은 몰라도 트럼프 한 명만큼은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관심이 정말 1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현실적인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될 겁니다. 방역 굉장히 집중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코로나19 관련주 이제부터 다시 관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몇 년, 그러니까 올해 초처럼 막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이 없으니까. 이게 자유를 우선해야 되는지 뭘 우선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일 겁니다. 아무리 우리는 자유롭게 파티를 할 거야 라는 외국인들의, 이 백인들의 또는 미국, 유럽인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 자유의지 이전에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역 그리고 봉쇄까지 안 가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진단 이쪽은 다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코로나19 정책은 무의미해질 겁니다. 없잖아요. 일단 정책이. 치료제나 열심히 만들고 있었지. 하지만 방역이 우선입니다. 일단 코로나는 마스크, 그리고 진단, 치료, 백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 섹터별 대장주들을 잘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주부터 일단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요. 마스크주들이 매물대가 되게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또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상승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쪽을 일단 관심만 가지고 있는데, 웰크론이라든지 모나리자와 같은 기업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웰크론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웰크론은 매물 소화를 굉장히 잘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웰크론을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순서를 마스크, 진단, 치료, 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단키트 쪽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너무 많이 해먹었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제가 줄창 강조하는 건 EDGC이긴 하지만 가장 대장은 역시 시젠이겠죠. 고가권에서 지금 주가 안 무너지고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텍 매드라든지, 바디텍 매드도 마찬가지죠. 고가권에서 주가 안 무너지고 있어요. 자, 오상제일 EDGC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린 상태지만, 시젠과 바디텍은 고가권에서 가격 유지. 뭐가 더 매력적인지는 여러분들의 성향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가격이 낮게 내려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고가권에서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대장주인 이유가 있습니다. EDGC가 조금 아쉽긴 해요. 저도 기대하는 바가 좀 더 크긴 합니다.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EDGC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치료제는 워낙에 지금 치료제랑 백신 많이 엮여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일단 렘데시비르에 관련된 뭐 신풍제약, 근데 이제 신풍제약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진원생명과학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렘데시비르를 지속적으로 치려면 이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신 쪽이 중요합니다. 최근 시세가 가장 좋아요. 화이자 관련주가 일단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제일약품도 급등을 했고요. KPX생명과 강세, 우리바이오도 강세 흐름이 한번 나왔죠. 제가 무방에서 추천드린 게 우리바이오였는데 모두 그 화이자 관련주들 잘 관심을 가지시고 바이오엔테크,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관련주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일약품이 같이 엮여 있거든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세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관심주지만 관련주지만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전 매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도 지금 매매 대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파미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왼쪽에 있는 매물대가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파미셀도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K케미칼 차트 이쁘죠? 그냥 이 정도 상태까지 올라오는 이 SK케미칼에 요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면 지금 언급드렸었던 파미셀이나 명문제약 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매력적이 될 겁니다. 그 이 정도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K케미칼은 뭐 이제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니까. 그래서 SK케미칼 관련주니까 잘 보시되,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은 캐몬입니다. 이쪽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캐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가 월요일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또 매도에 진입 들어갈 건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니까 중요 포인트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동안 얘기 드렸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선이 이렇게 되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이 어느 방향에 더 무게가 쏠려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게 뭔지를 얘기 드리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요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완전 겨울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주식 한 잔 김영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